안녕하세요. 곰돌이 김원열입니다. 여러분,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그 빛나는 촛불, 어떠십니까? 그 자신의 몸을 태워서 그 어둠을 밝히는 촛불. 2008년도에 바로 촛불 항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그 5월 1일 날이 바로 그 노동절 메이데이라는 건데요. 매년 학생 때도 그렇고 뭐 거리 행진을 하고 해왔습니다. 힘차게 행진했죠. 근데 그 다음 날 5월 2일 날 촛불 집회에 나가 보니까 청계광장 쪽에 매우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새로운 현상이었죠. 이전에 촛불 집회가 없는 건 아니지만 여러 차례 있었죠. 뭐 운동 과정에서, 집회 과정에서 어두워지면. 그런데 이때는 다양한 학생들서부터 해서 그 학부모, 시민 뭐 등등 매우 새로운 그 모습들, 그리고 그 이명박 정권에 대해서 규탄의 목소리를 아주 높이면서 이랬었죠. 당시에 광우병 쇠고기는 2006년 2월에 협상을 시작했던 그 한미 FTA, 그것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한미 FTA 저지 비준 반대 그 운동하고 있는 교수학술 단체에서 그 곧바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그게 바로 2008년 5월 13일에 미국 쇠고기 수입협정 파기 요구 기자회견을 열고 그거를 사회적 문제로 확산시켰죠. 근데 무엇보다도 일반 시민들의 힘이 이 촛불 항쟁을 이끌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뭐 촛불 운동이라 그러고 또 집회에서 촛불을 드니까 촛불 집회라는데, 촛불 항쟁이 분명하고,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이러한 촛불 항쟁의 현상을 놓고서 지식인들이 토론하고 하면서 담론이 확대됐죠. 예를 들어서 2008년 6월 10일에 청계광장 바로 옆 소라광장이라고도 하는데, 여기서 그 촛불 항쟁의 촛불 대항쟁의 교훈과 과제라는 토론회에 저도 참여했었는데요. 이때 뭐 수많은 시민들이 애워싸면서 그 토론회에 주의 깊게 보고 경청하고 이랬었죠. 그래서 우리 사회에 미친 영향이 굉장히 크고 지금까지도 촛불이 진화하고 있습니다. 물론 당시에 참여했던 2008년도에 참여했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생업에 쫓기고 또 학업에 쫓기고 당시에 그리고 이제 지쳐나가기도 했지만, 여전히 지금 사회 문제에 대해서 그때 당시 촛불 항쟁의 경험으로 처음 경험해 본 시민들이 여전히 그 민주화 운동에 헌신하고 독재 퇴진을 외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촛불 항쟁은 한때의 그 어떤 사건이 아니라 지금도 진화 발전하고 있다는 점, 그게 중요하죠. 그래서 매년 5월 2일 날 촛불 항쟁을 기념하고, 그리고 또 연말에 송년회에서 모임을 갖습니다.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역시 변화된 세상에 이 촛불 항쟁이 발전적으로, 그래서 큰 그 시민의 힘과 지혜가 결집되는 그런 계기가 돼서 들불이 되고, 그래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그러한 촛불 항쟁이기를 바라고, 그 촛불 횃불은 사회 문제가 있는 한 계속됩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곰돌이 김원열입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촛불 대항쟁
또 촛불항쟁의 의미를 좀 얘기했는데요. 사실 요때로 그치지 않고 계속 지속돼 왔죠. 그리고 학술적으로는 2008년에 세계 철학자 대회가 열렸습니다. 22차 세계 철학자 대회에 세계의 하여튼 그 대표적인 철학자들이 서울에 모였었죠. 그때 제가 발표를 했습니다. 그 민주주의 문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촛불 항쟁, 촛불 집회의 그 중요성, 그거를 이야기를 했었죠. 발표를 하고 토론도 했습니다. 그리고 좀 더 자세한 것은 여기 이제 김원열 박사 진보를 말하다를 보면은 여러 무슨 발표장, 학술대회, 이런 데서 그 제가 발표하고 토론했던 그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이곳에서 어둠을 밝히는 촛불들 해가지고 쭉 나와 있죠. 예, 그리고 촛불이 횃불로 선거연합과 진보대통합. 예. 나중에 이 부분을 이야기할 기회가 있을 테니까요. 지금은 교수학술단체의 그 실천활동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촛불항쟁의 흐름을 이해하고 저만 하더라도 그 2008년 5월 2일 이후로 수없이 많은 날들을 거리와 광장에서 밤새고 그랬었죠. 여기 있는 교수들도 그런 문제의식은 공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4.19 때 그 민주주의 위기에 대해서 고발하고 그 다음에 연대를 호소하는 그런 기자회견도 하고 또 토론도 했습니다. 따로 자리를 마련해서. 그런데 2009년에 알아두실 거는 용산 참사가 일어났죠. 그러니까 거주권인데요. 그 거주권이 박탈당하는 상황. 그것이 아주 정부가, 이명박 정부가 폭압적인 방식으로 결국은 사람을 살해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게 이제 뉴타운 재개발 과정에서 벌어지는 일이죠. 그래서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약칭 민교협, 그리고 전국교수 노동조합, 그러니까 교수노조라고 약칭하죠. 또 학술단체협의회, 학단협이 공동으로 바로 이 문제를 다뤄서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을 하라. 사람을 죽여놓고 그리고 나서 아무런 대처도 못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비판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그 선생님들, 각 대학의 교수들이 상당히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셨죠. 이분들이 숫자는 얼마 안 돼도 이 땅의 민주화를 위해서 상당히 애쓰시는 분들이고, 그 지식인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려고 노력하는 분들입니다. 이 촛불 항쟁이 당시에 이제 비상시국회의도 개최하고 했었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면 그 촛불 항쟁의 힘과 지혜를 좀 더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인가, 이제 그거를 많이 고민을 하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그 한때 그냥 열정을 가지고 참여했던 촛불 항쟁, 그것인가요? 아니면 지금도 문제의식을 갖고 끊임없이 우리 사회를 변화 발전시키려고 애쓰시는지. 지금처럼 엄혹한 상황, 민주주의가 파탄났죠. 이런 상황에서 이 매국 독재 정권, 반민족적인 독재 정권에 맞서서 오늘날 촛불 항쟁이 바로
민중 총궐기라는 형태로 그 힘있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예. 요번 2016년 2월 27일이 4차 민중 총궐기죠. 예, 결코 그날 잊지 않고 적극 참여할 예정입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안녕하세요. 곰돌이 김원열입니다. 반갑습니다. 용산 참사 문제에 대해서 뭐 촛불 항쟁 때도와 마찬가지로 거기 남일당이죠, 용산. 예, 거기서 밤샘 농성도 하고 촛불 집회도 하고, 예, 그 거리와 광장에서 문제 제기를 하면서도 이제 뭐 토론회라든가 민족주의에 대한 토론회, 민족에 대해 또 미래와 희망이라는 개간지 창간, 이명박 정권 규탄에 대한 기자회견 뭐 등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데 2009년도까지 그 문제들이 제대로 해결되지 않고 이명박 정권을 심판하기 위해서는 지방선거에서 승리해야겠다. 그리고 지방선거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바로 선거 연합이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2009년 2010 연대라는 것을 구성합니다. 그러니까 선거 연합을 제대로 해봐야겠다 해서 미리 준비를 했죠. 그래서 2010 연대의 특징은 대표나 위원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운영위원들이 있어서 자신에게 적합한 분야를 맡았죠. 저는 정책 부분을 맡았는데요. 2010 지방선거 정책토론회를 개최해서 제가 발표하고 토론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2010 그 연대가 이런 활동을 하면서 당시에 진보 정당들뿐만 아니라 그 야권 일반과 함께 바로 그 정책 합의, 그러니까 선거 연합이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야권 정책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제 그걸 위해서 당시에 그 정책 책임자들이 모여가지고 합의문을 1차와 2차에 걸쳐서 만들게 됩니다. 그 과정이 상당히 쉽지 않았죠. 그러나 하여튼 어느 정당이든 그 합의할 수 있는 안을 만들어서 공통 분모를 찾은 거죠. 예,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2010 지방선거에서 야권이 승리합니다. 예, 그 오랫동안 무상급식이라든가 이런 운동을 했던 민주노동당을 비롯해서 약진하게 되죠. 2010년에. 그런데 전국적인 의미의 그 제대로 된 선거연합은 이루어지질 못했습니다. 부분적이었던 거죠. 그래서 더 크게 승리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했고 또 진보가 굉장히 헌신한 것에 비해서는 성과가 상대적으로 그렇게 크지는 않았다고 보여서 이후에 이런 방식으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부터 무엇을 준비했느냐면 복지국가와 진보대 통합을 위한 시민회의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진보대 통합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 왜냐하면 2008년에 민주노동당이 분열해서 이제 그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이 당시에 그 나뉘어져 있었죠. 그런 모습을 보면서 도저히 이렇게 분열돼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촛불운동의 성찰과 전망이라는 토론회에서 바로 촛불운동의 헌신적인 분들을 모시고 이제 토론을 하면서 진보대 통합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시민사회 단체와 노동단체를 대상으로 진보대 통합의 가능성과 전망이라고 하는 큰 토론회고, 또 이때 상당히 많은 분들이 그 관심을 나타냈습니다. 이때도 제가 발표를 하고 그랬는데, 이게 꺼졌네요. 이 시민회의를 구성하면서 이런 토론회와 함께 이때 당시에 제가 이제 시민회의 발족이 이루어지는데요. 이때가 발기인 대회죠. 2010년 8월 31일, 그리고 그해 2010년 말에 바로 창립을 합니다. 시민회의가. 이때 당시에 공동운영위원장이었고요. 이제 정식 창립할 때 공동대표 겸 정책위원장 일을 맡습니다. 상당히 활발하게 활동을 시민회의가 했죠. 그래서 어떻게든 진보대 통합을 이루어야겠다 라고 해서 많은 시간을 촛불 항쟁과 함께 많은 시간을 거리와 광장에서 서명운동도 하고 하면서 활동을 합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다음에 이야기하기로 하고요. 시민회의에 대해서는 일단 이 지방선거 때 야권 정책 합의문을 이룬 것, 그러나 그 한계로 진보대 통합을 추구하게 됐다는 점,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곰돌이 김원열입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2010 연대가 추진한 선거연합 2010년 지방선거에서 부분적이긴 하지만 그래도 성공은 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남아있는 문제는 있었죠. 그게 바로 진보대 통합인데 이때 당시에 정책연합이 이루어져서 두 차례에 걸쳐서 정책 합의문을 발표했는데, 이때 당시에 시민단체는 2010 연대, 민주통합, 시민행동, 그리고 시민주권과 희망과 대안이고요. 그 다음에 정당들, 야권은 바로 민주노동당, 국민참여당, 민주당, 진보신당, 그리고 창조한국당이었습니다. 2010 연대가 이러한 지방선거의 부분적 성과만 가지고는 안 되겠다. 진보대 통합이 이루어져야겠다. 라고 더 절감을 하죠. 이전부터 문제의식은 있었어도, 그래서 시민회의 초기 논의에 참여를 하고, 복지국가와 진보대 통합을 위한 시민회의를 본격적으로 추진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 장면이 2010년 8월 13일에 개최됐던 촛불운동의 성찰과 전망, 당시에 촛불항쟁에 아주 헌신적이었던 촛불 시민들이 대거 참여해서 토론을 하고, 이때 제가 사회를 봤었고, 여기 2010년 8월 23일에 진보대 통합의 가능성과 전망, 이때 자리가 나중에 부족할 정도로 많은 분들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제가 발표를 하고 토론을 했었죠. 자, 이런 과정을 거치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여기 마침내 발기인 대회를 하게 됩니다. 여기 발기인 복지국가와 진보대 통합을 위한 시민회의 발기인 대회라고 돼서 공동대표 및 공동운영위원장들이 함께 이렇게 사진이 있고 제가 발언하고 하는 모습이 있죠. 이 자료가 있습니다. 바로 복지국가와 진보대 통합을 위한 시민회의 발기인대회라고 해서 이렇게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와서 성황을 이루었죠. 그만큼 복지국가에 대한 갈망, 진보대 통합에 대한 염원, 이런 것들이 사람들이 있었고, 그걸 통해서 2012년 총선과 대선에서 승리하고자 한 것입니다.
그래서 발기인 대회 이후에 본격적인 바로 그 활동이 이루어지는데요. 여기 보시듯이 시민회의, 이게 복지국가와 진보대통합을 위한 시민회의 사이트였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카페를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만들었죠. 나중에 더불어 사는 세상을 위한 시민회의로 발전하는데, 그 전에도 진보대통합 시민회의도 바로 여기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그랬죠. 자, 여기까지 이렇게 다뤘는데, 지금도 시민회의가 여러 가지 활동을 하죠. 여기 보면 공지사항에도 보면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할 것, 촉구하는 것, 또 회원 모집, 그리고 2월 27일 4차 민중 총궐기 공지, 기억하라, 분노하라, 심판하라. 그리고 지난번에 있었던 그 다시 민주주의 포럼, 민주행동에서 주관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여전히 세월호 대참사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그런 활동 등등, 하여튼 시민 정치 운동을 지금도 전개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복지국가와 진보대 통합을 위한 시민회의, 그 발기인 때까지 다뤘는데요. 2010 연대는 총회를 열어서 바로 결정을 했습니다. 복지국가와 진보대 통합을 위한 시민회의에 적극 참여할 것을 결의했죠. 그 조직적 결의를 통해서 시민회의에 결합을 합니다. 그리고 다른 시민단체와 차이점은 평범한 촛불 시민들 분들이 대거 이 시민회의에 결합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 새로운 힘이 바로 여러 가지 일들을 추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시민 2010 연대에서 시민회의로 전환되는 데까지 다뤘습니다. 안녕하세요. 곰돌이 김원열입니다. 반갑습니다. 복지국가와 진보대 통합을 위한 시민회의 발기인 대회를 성황리에 마치고 곧바로 실천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역, 대학로 등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진보 하나로, 진보 정치 하나로 서명을 받고요. 또 당시에 썩고 구린 정치인 공직 취임 금지법안 서명을 받고, 그러면서 진보 대통합 분위기를 형성을 하고 또 많은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었습니다. 사람들의 호응이 그렇게 진보 세력이 분열되어 있으면 안 되고 힘을 합치면 얼마든지 지지하겠다는 것이 여론일 뿐만 아니라 실제 길거리나 광장에서도 확인되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토론회, 그 다음에 기존 정치가 얼마나 썩어 문드러졌는지 많은 사람들이 썩고 구린 정치인에 대해서 공직취임 금지법 토론회에도 관심을 가져줬고, 청계광장에서의 서명 운동, 또 각종 연대 활동, 기륭전자 노조에 대한 지원, 이렇게 함께하고 그랬었죠. 이전에도 사실 수많은 연대 활동을 교수학술단체에서 했는데 이제 시민단체에서 주로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활동의 중심, 실천의 중심이 교수학술단체에서 이 시민단체로 옮겨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전에도 촛불 집회에 적극 참여했지만 아무래도 더 적극적으로, 여기 보면 진보 하나 됩시다 해서 당시에 제가 사회를 봤던 토론회인데
굉장히 진지하게 논의가 이루어졌고 마찬가지로 많은 분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면 시민회의 집담회라든가 뭐 이런 모습이 쭉 나옵니다. 운영위원회 회의하는 모습이라든가. 근데 이제 중심은 어차피 일반 국민들을 만나서 아래로부터 진보대 통합을 이루려고 했죠. 과연 그런 열정이 어디서 나왔는가 생각해보면, 당시 시대적 요구가 아주 절박했고, 그래서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그 다음에 시민회의 정책위원회 회의라든가 이런 거를 꾸준히, 열어서, 제가 그때 당시에 이제 정책위원회를 책임지고 있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참여시키고 일반 시민들도 결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좋은 정책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시민회의는 기존 정당, 진보정당과 시민사회의 연석회의를 제안합니다. 이게 2010년 12월 6일인데요. 국회 정론관에서 제안을 하죠. 예. 그리고 시민회의의 중요한 부분이었던 바로 촛불 시민들 송년회에 이전에도 참여는 했지만 이때 참여한 모습이 이렇게 있고요. 해서 마침내 시민회의가 창립됩니다. 2010년 12월 29일에 정식 창립이 되는데 여기 이렇게 보듯이 명망가가 아니라 이렇게 시민, 일반 시민, 촛불 시민 또는 여성 등등 다양한 분야별로 부문별로도 다양하게 결합을 했죠. 예, 이게 창립식에 참여한 제 모습이네요. 예, 이때 이제 확정이 된 게 제가 공동대표에 한 명이 되고 또 정책위원장으로서 향후 정책위원회 일정에 대해서 제가 발표하는 모습입니다. 예, 인선이 끝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여전히 거리와 광장, 그 다음에 토론회, 강의, 강연 이런 걸 통해서 끊임없이 진보대 통합으로 복지국가를 실현하려고 애를 씁니다. 요때 당시에 그 자료가 여기 있네요. 이 복지국가와 진보대 통합을 위한 시민회의 창립대회 서울 YWCA 대강당 명동에 있는. 근데 이런 내용들, 세세한 내용들은요, 김원열 박사 진보를 말하다의 일부 자세히 서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의욕적인 이런 활동, 오늘날에도 진보대 통합의 필요성은 아주 절실합니다. 그래야 우리 사회가 제대로 된 세상, 더불어 잘 사는 세상이 마련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복지국가를 실현하기 위해서도 진보대 통합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예, 여기 시민회의 창립대회까지 마치겠습니다.